안녕하세요. 진짜 한국 이야기, 찐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찐한 이야기의 호스트 안정호입니다. 찐한 이야기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시선과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는 팟캐스트이고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 저희끼리 편하게 이야기 나눈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덧 벌써 찐한 이야기의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눌 차례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바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정우 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진짜로 친 누나를 데리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와 좀 연관이 있는 주제로 월드컵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형제, 자매, 남매가 서로 패고 싶은 순간 월드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딱 이 주제를 누나랑 만약 팟캐스트를 한다면 무슨 주제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주제가 너무나 찰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진짜 진짜 친 누나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서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한번 가장 패고 싶은 순간 월드컵 16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근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16강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32강, 64강을 하면 아마 팟캐스트 분량이 한 12시간 분량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분량 때문에. 1시간 안에는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실 16강도 1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한번 잘 조율을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월드컵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둘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팟캐스트 특성상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한 번 그 대진이 바뀔 때마다 어떤 순간과 어떤 순간이 현재 맞붙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형제, 자매, 남매 패고 싶은 순간 월드컵 1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강 대진,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 할 때 대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자랑거리 들고 올 때입니다. 혹시 좀 직접 경험을 해보신 게 있나요? 이 두 개 중에서? 되게 많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본인의 행실을 조금만 돌아보셔도 음,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었다는 게 스쳐가실 텐데 혹시 한 개도 기억이 나시지 않으신가요?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 할 때는 뭐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긴 하는데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자랑거리를 들고 온다?는 제 생각에는 딱히 없었을 것 같은 게 제가 어릴 때 그 누나에 비해서 자랑할 게 딱히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신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네. 반만 맞아요.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겠죠? 근데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재밌으려면 서로 좀 물고 뜯으셔야 네, 아니 되는데 재밌고 싶어. 이렇게 갑자기 아니 그래서 혹시나 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약해지는데요? 혹시나 제가 네. 기억을 못하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자랑할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자랑할 게 있으신 분이셨어요, 음.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이 집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이제 제가 또 나름의 이제 집안에서의 갈등 다툼을 담당하고 네. 이제 집안에서 좀 나름 평화를 담당하셨잖아요. 뭐 그쵸. 네. 그런 포지션에 있죠, 지금.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나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가지고 왔나 싶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다. 뭐 네.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렸을 때. 그쵸.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 할 때는 지금도 지금도요? 얼추 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가끔 누나한테 듣는 말이 "너는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라는 말을 듣고 하는데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비난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지
부모님을 비난하지는 않으니까 음. 그래서 착한 척을 한다라고 느끼는 거지 않을까. 음. 저는 단 한 번도 싸가지 없게 말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냥 그러시구나. 예, 그 건설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음. 하는 편인데 뭐 그래서 크게 상관없진 않나. 저는 오히려 부모님 앞에서 착한 척 할 때는 누나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요? 편인데 누나가 좀 그 특유의 착한 척 할 때 하는 목소리 톤이 있어요. 그 특유의 그 말투와 하이톤 목소리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이제 그 뭔가 그 말투 그 기분 나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그 이걸 좀 많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자랑거리 들고 올 때는 있었나?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만약 제가 저렇게 경험을 했다면 아마 그런 거게 많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의 받아쓰기를 막 60점을 맞았는데 누나가 갑자기 오면서 저거 왜 엄마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거 왜 혼나고 있어? 이러면서 난 100점 맞았는데 이러는 그런 느낌이겠죠, 아마. 그것도 좀 화나긴 하는데 아마 자랑거리를 들고 오는 거는 좀 어릴 때에 해당하는 경우인 맞아. 것 어릴 같고 때. 그거는.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행동이지 않나. 음.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자랑거리를 들고 오는 거는 혼나고 있는데 눈치가 없는 거죠? 아니죠. 눈치가 없는 일부러 거죠.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아, 진짜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일부러 아, 하는 거죠, 진짜? 이거는 무조건. 아. 그러니까 패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패고 싶을 것 같긴 그러면 좀 패고 싶을 것 같긴 하네. 나 어렸을 때는 너무 눈치가 없다. 그렇게 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몇 번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착한 척 할 때는 네. 정우님이 기억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 정우님이 방금 되게 뭐 건설적인 대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좀 부모님이랑 다투고 있는데 막 자기 혼자 막 부모님도 엄청 잘하는 척 항상 말 예쁘게 하는 척 항상 예의 바른 척 할 때가 굉장히 있어요. 막, 아, 누나는 진짜 왜 그러냐. 누나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진짜 상당히 킹받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한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님께 싸가지 없는 것도 뭐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저한테. 그렇죠. 예, 저한테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싸가지 있는 척을 할 때가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럴 때 조금 패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왼쪽 하겠습니다. 아, 부모님 꾸준히 패고 싶기 때문에. 아. 네, 저거는 이제 어렸을 때 좀 눈치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네. 조금 어느 정도는 정상참작이 되는데 네. 부모님 앞에서 참 착한 척 할 때는 아직까지도 음.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네. 않나. 뭐 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네, 말씀하신 거 인정하는 네. 바는 부모님 앞에서 착한 척 할 때는 아마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꾸준히 뭔가 계속 일어날 일인 것 같고 자랑거리 들고 오는 거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딱히 그래요. 눈치가 네. 있으면 이제 점점 저런 행동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놓고 엄청난 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옛날에 그 시험 점수 말고는 딱히 없어서 좋습니다. 첫 번째 16강 첫 번째 대진. 슬프네요. 성인이 될수록 자랑거리도 사실 많이 없어지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네, 자랑할 네. 거 없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 할 때를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진. 일기 훔쳐볼 때 대 라면 안 먹는다 해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입니다. 아, 혹시 일기 보는 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 일기를 훔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정말인가요? 네. 저도 근데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정우님의 그런 말해도 되나요? 뭐 어떤 거죠? 정우님의 그런 아, 사춘기 시절 네, 뭐 상관없어요. 말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허락을 받았으니까 네. 정우님이 그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그때 그 아니, 중학교 중학교쯤인가요? 2학년, 3학년 2학년, 정도 3학년 됐어요. 정도쯤에 굉장히 그 약간 연예인병? 처럼 아니죠. 연예인병이 아니라 뭐라고 연예인이 해야 되죠? 되고 싶었죠. 되고 싶어서 상당히 사춘기 시절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약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춤 쪽으로 갔지만 처음엔 랩이었어요, 랩. 맞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공책에다가 랩 가사를 막 적어가지고 막 공책에 탁 덮어서 막 숨겨놨었어요, 그거를.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안 됐는데 막 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펼쳐가지고 막 읽어본 다음에 엄마한테 뛰어가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막 낄낄거리고 막 그랬었어요. 저 혹시 패고 싶으셨나요? 근데 사실 음. 딱히 패고 싶지 않았던 게 아. 그 숨겨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저 스스로도 부끄러웠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 그 당시에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거지만 저는 언제나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래퍼 실제 그 당시 이제 쇼미더머니 3가 한창 유행이었어 가지고 '래퍼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도 같이 막 가사를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그거를 뭐 학교에서 막 애들한테 말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은 실제로도 이게 좀 우리한테 좀 '음지의 활동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거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좀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디 가서 또 공유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뭐 '패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그 이후로 가사를 안 썼어요 그냥. 제가 꿈을 짓밟았나요, 혹시? 그쵸. 그냥 동기부여가 그대로 없어지고 그냥 아예 '아 이제 그냥 안 해야겠다.' 아. 이럴 이런 생각을 수가. 많이 했죠. 이거 좀 미안한데요? 이거 좀 오해가 이제 와서 좀 풀린 게 전 당시에 약간 그 정우 님이 사춘기라서 약간 그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음. 그 랩을 좋아하는 자신에게 약간 심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너무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정말 진심이었군요. 저는 그쵸. 이럴 수가. 그냥 진심으로 했던 거고 그 아. 당시에 어떻게 음. 썼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 아마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공책도 버리지 않았을까 싶긴 좀 해서 미안하네요, 갑자기. 아마 기록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일기를 왜 훔쳐볼진 모르겠네요.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어릴 땐 뭐 맨날 같이 사는데 뭐 딱히 다른 프라이버시가 있나 싶어서 딱히 안 훔쳐볼 것 같아 가지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라면 안 먹는다 해 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는 뭐 이거 뭐 반박할 수가 있나 싶어요. 우선은 어릴 때 같은 경우에 무조건 뭐 이제 "라면 2개 끓일까?"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 안 먹어."라고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저희 남매는 먹는 거 약간 솔직히 진심이라서 음. 단 한 번도 안 먹는다고 한 적이 사실 없지 않나요? 성인이 돼서는 음. 단 한 번도 한 봉지만 끓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어릴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음. 아닌가? 누나가 아니라 엄마인가? 엄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정우랑 나랑은 이런 일이 진짜 없는데 어. 엄마가 아. 항상 안 드신다고 하시고 꼭 그 밥 뚜껑을 들고 오셔. 뭔지 알지? 예. 그쵸, 그 그쵸. 밥 뚜껑을 들고 오셔 가지고 꼭 그거를 한 젓갈만 먹는다고 했다가 눈치 보고 그럼 우리가 왜 또 눈치를 봐. 그냥 또 먹어." 이러면서 하다 보면 엄마가 결국은 한 3분의 1은 드시는 그쵸.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정우 님이랑은 이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별로 킹 받았던 순간이 별로 없어요. 아. 그쵸. 음. 근데 그러면 그냥 가정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음. 2개 다 안 했으니까 네.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쵸. 근데 저는 어쨌든 일기보다 더 프라이빗한 거를 훔쳐봄을 당했었으니까. 아. 근데 그 순간도 음. 딱히 그렇게 큰 감정은 들지 않았다. 아. 근데 요즘도 뭐 설날이나 추석 때 가면 이제 사촌형 누나들이 그 가지각색으로 이제 제가 큰 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놀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래퍼가 되고 싶었던 그 중학교 시절의 그 안정호에 대해서도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뭐 그 과거가 막 엄청 싫은 건 아니지만 음. 당시에 나도 그게 '엄청 떳떳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기훔쳐 보는 거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어. 근데 만약에 막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라면을 제가 누나한테 분명히 "나 먹을 건데 안 먹을 거면
나 진짜 한 봉지만 끓인다라고 했는데 끓이는 순간 갑자기 와 가지고 나 한쪽 갈만이라고 하면 그거는 패고 싶은 순간이 맞긴 하죠.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의 전제는 분명 이 사람은 확인을 받았어요. 안 먹는다고 확실하게 확인을 받았는데 막상 냄새를 맡고 나니까 아니 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온 거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먹는다고 했어야지. 이런 게 좀 크긴 하죠. 그건 맞긴 맞네요. 좋습니다. 라면으로 가시죠. 네, 라면 안 네. 먹는다 해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를 8강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세 번째 대진입니다. 엄청 단순하네요. 때릴 때 대 혼자 있고 싶은데 약 올릴 때입니다. 이건 근데 이게 패고 싶은 순간 맞아요? 이미 패고 있는 거 같은데. 나도 그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사실은 다른 집의 남매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 저희가 막 서로를 막 주먹찜질을 막 많이 하고 막 그런 편은 아니에요, 사실. 항상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싸울 때마다 네. 주먹이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좀 크고 나서는 그렇지만 어릴 때는 저희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항상 맞는 입장이라 혹시 기억이 삭제되셨나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혹시 제가 주먹을 앞으로 입장이어가지고. 뻗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희가 주먹 다짐을 굉장히 했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저희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거나 혹시 그렇지는. 뭐 모든 남매 그렇게 크겠죠. 당연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제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혹시 그 모르겠는데. 자동차. 네. 네. 자동차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에피소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 남매가 주먹 다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렇구나. 네, 주먹 다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엄청 어릴 때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요, 저희 중학교 때였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이제 정우님이 이제 한 중학교 좀 올라와서 키가 조금 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초반 때까지는 키가 좀 작은 맞아요. 편이었어요. 항상 앞에서 네. 두 번째, 세 번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키가 조금 그래도 컸죠. 있는 편이어서 한 중학교 초반 때까지는 이제 정우님에게 항상 힘에 조금 우세에 그쵸. 있었다. 아마 우위에 있었다. 신장이 거의 막 15cm 맞아요. 이상 차이 났을 거예요. 저희가 2살 차이인데도 약간 키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우위가 좀 있어가지고 당시 키가 비슷해지기 전까지는 주먹 다짐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우님이 키가 조금 크고 나서는 저도 이제 조금 알아서 사렸죠. 저도 이제 느껴지니까 네. 그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렸는데 당시에는 너무 많이 싸워서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우리가 또 주먹 다짐을 조용히 하지 않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조용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때리기 때문에 당시 어머니께서 이웃집에 너무 창피하시다고 저희한테 차키를 던져주시면서 지금부터 입 다물고 조용히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차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셔서 저희가 진짜로 어머니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엘리베이터 타고 차문 열어서 둘이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소리 들으면서 막 했던 차 안에서 서로를 막 팼던 그 기억이. 근데 저는 기억 안 나세요?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저는 그때가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둘 다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패고 있는데 도망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약간 살짝 제가 약간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울컥한 척을 하면서 야 이제 그만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우님도 좀 지쳤는지 뭐 알겠다고 하고 조용히 내려서 다시 집에 올라갔죠. 그런 기억이 아직 있었거든요.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단 말이에요? 이 레전드 에피소드가? 머리를 맞았나 봐요.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팼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어머니 차가 아반떼? 그쵸. 그 진짜 옛날 아반떼. 구아방. 구아방. 그 차에서 그때는 썬팅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썬팅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 차에서 아마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봤으면 진짜 웃겼을 거예요, 아마. 그 신세계 영화가 언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 씬을 좀 앞질러 가지고 그 좁은 공간의 싸움을 먼저 실행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근데 혹시 혼자 있고 싶은데 약 올릴 때는 경험한 적이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야 우냐? 이런 걸 딱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딱히 경험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으면 그냥 방에 가 있으면 되니까. 그쵸. 맞아요. 저희가 또 나름 개인 프라이버시는 되게 존중을 하는 편이라. 음. 근데 제가 근데 한 번 하나 그냥 기억나는 게 정확히 혼자 있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우 님이 그 대학교 시절에 그 약간 결별을 경험하고 제가 야우냐를 한번 시전해 봤던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혹시? 대학생 때 네. 이별을 하고 막 제가 막 그렇게 우울에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요? 그래서 제가 막 "우냐? 우냐?" 어. 막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경험이 없거든요. 정우님이 정확한 기억은 예. 없는데 그게 약간 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음. 저는 때릴 때가 맞지 않나. 그쵸. 맞으면 무조건 때리고 싶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네, 저게 그래도 마음으로는 정말 가장 패고 싶은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때릴 때를 순간 패고 싶은 순간 월드컵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네 번째 대진입니다. 내가 먹으려고 남겨 놓은 음식을 말없이 먹었을 때 와. 대 내 옷 입고 나갈 때. 첫 번째죠. 진짜 열받아요. 먹으려고 남겨 놓은 걸 말없이 먹었을 때 먹은 적이 있나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근데 사실 정우님 아니고 이거 아빠예요.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너무해요. 저는 그쵸. 예. 네. 제가 냉동실에 숨겨 놓거든요. 네. 그걸 찾아 드신다니까요. 그쵸. 근데 그것도 당연히 아빠를 패고 싶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게 더 열받냐라고 하면 무조건 첫 번째가 아닌가. 그쵸. 음. 뭐 그럴 수 음. 있고 음. 내 옷 입고 나갈 때 어 근데 좋지 않나요? 왜 좋죠? 저는 이거 오히려 기분 좋던데. 자기 옷을 인정한 것 같아서? 예예예. 기분 좋지 그렇구나.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도 음. 가끔 이제 누나도 제 옷을 좀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따로 살고 있어 가지고 그냥 제 옷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그거 들어서 그죠. "한 빌려달라고. 일 주일 정도 한 달만 나한테 줘라." 뭐 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의 안 줘요. 그래서 주진 않고 주고 싶지도 않아서 제 옷인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말 들어보니까 음. 그 말은 나의 이 옷 고르는 센스를 인정을 어쨌든 한다라는 느낌이긴 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하네요. 음. 음. 저는 사실 내가 먹으려고 남겨 놓은 거 말없이 먹었을 때를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냥 집에 음식을 안 사 와요. 그냥 먹고 와요. 그 그래서 집에 딱히 뭔가를 남겨 놓거나 이런 적이 없어 가지고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없기는 하고 항상 이제 아빠가 집에서 무언가를 먹었다라고 하면 주로 그거는 대부분 다 누나가 사 왔던 음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사실 둘 다 저는 좀 크게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네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정우님 왜 이렇게 집에 음식을 안 사 오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음. 제 입 외적으로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오늘 진짜 오늘 뭐 용돈 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난이고. 장난이고. 아니 워낙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집에 사 왔다라는 뜻은 내가 먹는 것보다는 이미 나는 먹었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라."라는 의미에서 가져오는 거지 단 한 번도 제가 먹다가 '아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남겨 놓은 거를 놓은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으면 사실 바로 해결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쵸. 남기는 게 제 사전에 딱히 많지는 않고 뭐 막 피자 한 판이나 막 케이크 한 판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굳이 좀 상상을 해 가지고 하나의 순간을 고른다면 저는 그래도 저는 내 옷 입고 나갈 때가 더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갈렸는데요? 아니 저거 아니에요. 나 음. 무조건 왼쪽이에요. 근데 그 옷이 진짜 아낀 옷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나는 막 그래도 50만 원짜리 아니 옷이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내 옷 입고 나가서 뭐 예. 묻혀 오거나 막 찢어 올 거 아니면 예.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묻혀 왔어. 그러면 책임지고 세탁해 오시면 돼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없어지는 게 엄청 아니니까 옷은. 평소에 되게 좀 깨끗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니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저한테 빌려주면 당연히 그런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빌려줄 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저도 깔끔한 편이지 않나요? 음 한 방울은 묻혀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부정은 못 하겠어요. 크게 엄청 야무진 편은 아니어가지고. 엄청나게 신뢰가 가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그 뭔가 막 그러니까 묻혀 와서 짜증 난다는 게 보다는 그 입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혹시나 하는 그 걱정이 더 스트레스예요. 음. '아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상상하는 게 더 스트레스다. 음. 저는 그렇고 뭐 남겨 놓은 거 말없이 먹었을 때는 뭐 사 달라고 하면 되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안 사오셔서 그래요. 저는 되게 많이 사오는 편이잖아요, 네. 집에다가. 음식이나 뭐 같이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같이 먹자고 뭐 이렇게 많이 사오는 편인데 그렇죠. 근데 정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제가 이제 "내가 이거 뭐 사 왔으니까 먹어 봐라."라고 얘기하면 딱 그것만 먹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별로 싸우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아빠가 주로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거를 똑같이 이제 정우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좀 열받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이제 같이 먹으려고 4 개를 사 와요. 그쵸. 똑같은 네. 거를 4 개를 네. 사 오면 분명히 하나 제 거일 거 아니에요. 뭐 그쵸. 근데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갔다 엄마 왔으니까. 하나, 예. 동생 하나, 아빠가 줬으면 이제 내 거 하나구나 하고 남겨 놓으셔야 되는데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결국 여행은 갔다 왔는데 난 한 번도 못 먹어 본.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정우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뭐 아마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이미 거기서 먹고 왔겠지.'라는 심리가 그러니까 있지 않았을까. 이해해 보자면은 네.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네. 지금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번에 성심당에서 사 온 빵 하나가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아 아빠 드시라고 사 온 초콜릿 거였는데 케이크. 예. 그거 아빠가 물어봤는데 응. 이거 뭐냐고. 근데 그래서 아빠가 안 드셨더라고. 제가 "누나가 사온 거야."라고 응. 말해서 안 먹던데요. 이럴 수가 너무 잔소리를 너무 그래서 내가 "왜 아빠가 안 드셨지?" 이랬는데. 얼마나 돌렸으면. 이럴 수가. 그렇구나. 어쨌든 예. 그래도 저희는 제가 팟캐스트 할 때 저희 월드컵 규칙이 네. 게스트 선택권이 우선으로 해서 정말요? 저희는 그러면 내가 먹으려고 남겨 놓은 거 말없이 먹었을 저는 때 저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걸로 그거를 해 주시죠. 8 강으로 올리겠습니다. 게스트 좋네요. 그쵸. 자 16강 다섯 번째 대진입니다.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할 때 대 마지막 남은 반찬을 자기가 먼저 어른한테 권한 후 자기가 바로 먹을 때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남은 반찬 자기가 먼저 어른한테 권한 후 바로 먹을 때가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남은 맛있는 음식을 어른한테 먼저 "이거 혹시 드실래요?" 하면 주로 어른들은 애들한테 먹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먹는. 일종의 철저하게 설계한 똑똑하네요. 얍삽이고 여기는 그냥 자기 잘못 빼고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을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오른쪽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쵸. 똑똑한 편이죠. 그래서 저거는 별로 약간 오히려 막 '오 저런 방법이?' 라는 생각이 약간 좀 '아니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이 정도라고? 이런 생각이 조금 들 것 같고 네. 오히려 얄밉다기보다는 되게 '머리가 좋은데?' 이런 생각인 것 음. 같고 왼쪽은 진짜 무조건 하나죠. 그쵸. 왼쪽은 무조건 하나죠. 이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을 할 때는 아까 이제 부모님 앞에서 착한 척할 때랑 쪼끔 겹치는 경향이 그쵸,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주로 착한 척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척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에 생기냐면 둘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엄마한테 가장 가까웠던 사람 한 명이 먼저 가서 "우리가 싸웠는데 모든 원인은 쟤한테 있다."라고 할 때가 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뭔가 착한 척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 남은 반찬 자기가 먼저 어른한테 권한 후 바로 먹을 때가 더 별로인 게 이게 첫 번째는 저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천재인데?' 생각하다가 그다음에 계속하면 이제 뭔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 나를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파악해서 이제는 그냥 완전 나를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내 거야.' 이런 게 너무 드러나 있고 좀 지금 얄미운 느낌인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저 연예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표정이 좀 열받아요. 그 내 눈을 바라보면서 음식 마지막 걸 가져가고 있어. 그래서 막 약간 어차피 줄 생각도 없는데 그냥 물어보는 게 킹받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 음식은 내 거야라는 걸 알고 하는 게 열받는 거예요. 의도를 내가 이미 알아버렸는데. 네. 그래서 자기만의 필승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쵸, 그게 좀 그쵸. 열받는다. 이런 게 있죠.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 할 때는 사실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사실 좀 그게 되기는 하죠. 어릴 때는 뭐 사실 너무 서로 그냥 막 하는 거다 보니까 우승 후보 중 하나 아닌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승 후보 중 하나 아닐까. 맞아요. 왜냐면 저 전제가 이미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명이 이제 선빵을 먼저 친 거죠. 엄마 아빠한테 먼저 쟤 때문에 싸웠어라고 말하면서 선빵 필승을 시전해 버리니까 그럼 뒤에 이제 호다닥 뛰어가지고 변명하는 사람은 말처럼 그냥 변명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그렇죠. 이 상황이 참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의 판단력도 거기에 따라서 흐려지고 결국 이 첫 번째 말한 사람한테 좀 기울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모님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하는 사람 주로 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양심적이시네요. 제가 그래서 열받았나 봐요. 처음 볼 때부터.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하면서도 말하다가 이게 뭔가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주로 더 어린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해요. 그렇죠. 주로 어린 사람이 먼저 부모님한테 붙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나 봐요. 제 생각에. 그렇죠. 왜냐면 그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한테는 분명히 그냥 일방적으로 다구리를 맞았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이지 않을까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가는 그러한 약자의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저거에 대한 현재로서의 큰 마음은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전국의 K 장녀, K 장남분들 진짜 일어나셔야 됩니다. 진짜 패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첫째가 당하는 서러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동생이 말을 하면 이제 부모님이 더 약하세요. 맞아요. 말씀하실 때. 저는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까 말씀을 잘하신 게 두 번째로 말을 하면 변명같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왜 나이가 많은 네가 더 이해해주지 못하냐. 더 봐주지 않느냐. 왜 그거를 가지고 너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와 이거 첫째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이거 우승 후보 아니냐. 그럼 진짜 그야말로 패고 싶은 순간. 이 월드컵의 취지에 너무 잘 맞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가야 되지 않나. 패고 싶은 정도의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얄밉다? 이건 진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그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애초에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승질을 더 긁는 거랑 그냥 평이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열받게 하는 거랑의 차이니까 당연히 있던 감정에서 더 더블 시키는 게 더 심하긴 하겠죠. 가시죠, 첫 번째. 네, 인정합니다.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할 때 8강으로 직행합니다. 자, 16강 여섯 번째 대진. 심부름을 짬 처리할 때 애인을 데려와서 가식 부릴 때.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애인을 데려와서 가식을 부릴 때는 아직 저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네요. 사실. 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뭐 집에 뭐 데려오거나 막 뭐 삼자 대면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사실 이건 조금 어렵고 근데 심부름 짬 처리할 때는 많죠, 사실. 그쵸. 우선 이거는 누나가 할 말이 있나 싶긴 한데 저는 주로 짬 처리는 동생한테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제가 짬 처리를 좀 많이 담당을 하기도 하고 사실 짬 처리는 지금도 해요. 요즘도 하고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가랑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제가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심부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심부름을 저한테 시키는 이유가 뭐냐? 너 아니면 이 집에 아무도 안 해서 이거.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거고. 정말 제가 아까부터 이제 누나에 대한 뭐 이렇게 너무 깔 폭로하시는 거 아닌가요? 깔끔함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냥 이런 거를 그냥 귀찮아했어요. 무슨 심부름, 맞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어디 뭐 장보고 가는 거, 그냥 어디를 가는 거를 그렇게 자기 의지가 아닌 거를 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야 뭐 엄청 즐겼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이, 그래도 저보단 즐기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즐기게 된 거죠. 음. 이렇게 된 순간 어쩔 수 없다. 그냥 즐기자. 그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할 수가 있죠. 어쩌다 보니 그런 사람이 됐네. 이렇게 된 거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 감정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안 굴러가는구나. 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예. 이게 그렇게 딱히 짜증나지 않고 저는 오히려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는 진짜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어릴 때 쓰레기 버리는 거를 주로 엄마가 어리니까 둘이 같이 나가라고 많이 해요. 같이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나가긴 해야 돼요.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뭐가 갈리냐? 자,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들 것이냐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 그쵸. 제가 기억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누나가 들어요. 그래도 요즘은 누나가 가끔 그냥 손 잡는 대로 그냥 잡히는 대로 듣는 편이고 근데 옛날에는 아마 누나가 저한테 넘겼다가 근데 제가 좀 비위가 되게 약한 편이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막 티격태격하니까 아마 엄마가 됐어 그냥 쓰레기만 버려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리고 올게 라고 했었던 게 뭔가 기억이 나요. 저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진짜 어렸을 때 그랬던 것 네. 같은, 그쵸? 근데 음식물 쓰레기 손에 묻는 게 싫었어요, 맞아요, 당시에는. 엄청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묻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짬처리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게 너무 슬퍼요. 그만큼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다는 거니까. 지금 순간에는 이 둘 다 봤을 때 전혀 패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 순간이 너무 지금 제 판단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가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사이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쵸. 그렇게 뭐 막 그렇게 패고 싶거나 막 그럴 때가 그쵸, 사실 그쵸. 없어서. 근데 저도 근데 정우님 말에 좀 가끔 인정은 하는 게 네. 저도 제가 심부름을 짬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시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정우님은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요. 그쵸. 지금 누나는 진짜. 왜냐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 물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막 살림을 막 아예 안 하고 막 그 네. 정도는 그쵸, 아닌데 그쵸. 정우님에 비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 가지고 근데 정우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좀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시키시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 맞아요. 편이었고 저는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는 잘 이렇게 하지 않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쵸. 하하. 저는 사실 그래서 정우님 관련해서는 이거는 항상 고마웠던 입장에서 저희 대학교 시절을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그쵸. 이제 자취를 하고 이제 네, 이제 누나 자취를 하고 정우님이 맞아요. 기숙사를 사실 당시에 제가 이제 설거지를 정말 안 맞아요. 좋아했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음식하는 것보다 설거지를 좋아하는데 당시에는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고 설거지하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취방엔 그릇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요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설거지를 계속 쌓아 놓고 이제 더 이상 밥 먹을 그릇이 없어지면 이제 정우님한테 전화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정우야 너 지금 뭐 해? 이러면 정우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와서 설거지 하나 해. 누나가 저녁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우님 치킨 한 마리 먹고 설거지 이제 다 하고 가고 맞아요.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되게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사실 좋았어요. 정말요? 이렇게 쉽게 치킨을 먹을 수 있다고? 저 정말 긍정적이에요. 저는 치킨 비싸잖아요. 진짜 윈윈이거든요. 맞아요. 설거지 뭐 하면 되고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 작은 원룸에서 설거지를 그릇이 없을 때까지 설거지를 안 하고 요리하는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은 살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뭐 아니 나쁘지 근데 않았고. 도마랑 컵같이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는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서 올려놓고 네. 이제
바로 그쵸, 하지 그쵸. 않아야 되는 것들만 쌓아둔 거죠. 밥 먹는 그릇이랑 뭐 네. 앞접시 이런 거는 음. 여분이 더 있으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그쵸.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쵸. 수저가 많은 네 원룸이었군요. 맞아요. 뭐 그쵸. 그래서 누나는 확실히 그 동생 가차를 성공한 편이고 맞습니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음. 이번 저희는 뭐 애인을 데려와서 가식을 부리는 애인을 데려온 경험 적이 자체가 없어요. 아니었기 맞아요. 데려온 때문에 적이 없어요. 아직 좀 잘 음. 모르겠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정우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막 전화할 때도 막 그렇게까지 막 뭘 하는 편도 아니어 가지고 네 그쵸. 크게 뭐 아마 이게 전제가 좀 음. 학생이나 막 이럴 때 맞아요. 그럴 막 것 친구 같아요. 데려오는 것처럼 애인을 데려온 게 있는데 음. 저희가 예 그렇지는 않아 가지고 그런 그쵸? 게 없어 한 번도 가지고 집에 데려와 본 적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우선은 이거는 음. 제 경험에서 나오는 심부름 짬 처리할 때를 8 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6강 7 번째 대진입니다. 음. 급한 일인 척 불렀는데 아무 일 아닐 때 대 혼나고 있는데 쪼갤 때 그러니까 웃을 때죠 옆에서. 급한 일인 척 불렀는데 아무 일 아닐 때는 아마 전국에 있는 동생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막 불러요. "정우야, 정우야 잠깐 일로 와봐." 이러고 그럼 내가 "왜? 아 잠깐만 일로 와봐 진짜. 이거 봐봐 이거 잠깐만 일로 와봐." 딱 그래서 가면 갑자기 "불 좀 꺼줘." 이러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누나나 형으로 태어나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책에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하고 거의 모든 남매 뭐 형제 자매분들은 무조건 자기 음. 언니나 형이나 오빠한테서 분명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맞아요. 첫째가 아니셔서 모르실 텐데 이제 그쵸. 첫째로 태어나면은 이게 책이 나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한 네. 1 년에 몇 번 정도는 하지 않으면 이 첫째의 지위가 보장이 되지 음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저건 괜찮아요. 아 정말요? 이게 왜냐면 어. 처음에만 짜증 나지 음. 나중부터는 그냥 부르면 불 꺼 달라는 걸 알아요. 아. 좀 그래서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이미 그냥 속으로 '아 그냥 또 그러네.'라는 어. 생각인데 이게 사실 원래 짜증나는 순간은 진짜 무슨 급한 일인 것처럼 오해를 했다가 가서 불을 꺼줬어야 열받는 건데 음. 이미 갈 때부터 급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가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아. 엄청 이렇게 막 '패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아 그렇구나. 혼나고 있는데 이 쪼갤 때 웃을 때는 좀 압도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아. 해요. 그런 적 없지 않나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요? 그쵸. 제가요? 네. 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나요. 정말요? 저희 옛날에 현대 아파트 살 때 그때 이제 아 아파트 명도 얘기해도 되나요? 뭐 네. 어차피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막 거기 살 때 음. 이제 제가 아마 컴퓨터를 몰래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몰컴이라고 하죠? 네 이제 네. 몰컴을 혼자 하다가 아마 걸려 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혼나고 나서 아마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손을 들고 있을 때 엄마는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등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나가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서 뭐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나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서 근데 엄마가 누나한테도 뭐라고 했었던 제 기억이 아 확실하게 나요. 네. 정말요? 제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군요. 네. 이럴 수가. 확실하게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음. 나고 그래서 그때는 좀 화가 나죠.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이미 저는 혼날 줄 다 혼났는데 그래 가지고 되게 의기소침해진 이 상황에서 음. 갑자기 앞에서 웃고 간다? 이거 뭐 안 열받을 수가 있나 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저건 그렇죠. 당연히 화날 만한 상황이네요. 예. 경험하신 적이 없나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음. 개인적으로 뭔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일도 이제 음. 성인이 되면 많이 없어져서 어렸을 때 기억밖에 없는데 혼나고 저희 근데 거의 같이 혼나지 않았나요? 저 따로 혼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 음. 항상 같이 혼났던 기억밖에 아 없어 가지고 저는 혼자 혼난 적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뭔가 혼나고 있고 내가 안 혼나고 있을 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음. 항상 저는 그 기억이 엄마가 저희 항상 둘이 같이 안방으로 끌고 그쵸. 들어가시는 그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 어. 가지고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머릿속에 혼자 끌고 음. 다니는 것도 많아 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예, 침대를 방어막 삼아서 네, 침대를 막 그쵸. 넘나들면서 그쵸. 도망쳤던 도망쳤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저는 급한 일인 척 불렀는데 아무 일 아닐 때는 별 감정이 없다. 아, 놀랍네요, 진짜. 네, 그냥 포기하고 가면 저는 된다. 앞으로도 꼭 저렇게 급한 네. 일인 척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쉽게 혼나고 있는데 쪼갤 때를 올리는 게 네, 맞다고 저걸로 생각합니다. 가시죠. 좋습니다. 네. 자, 16강 마지막 대진입니다. 자, 나는 잘못 없는데 같이 혼날 때 대 나이값 못하는 모습 보일 때입니다. 왜요? 이거는 네. 저거죠. 나이값 못하는 모습 보일 때? 찔리셨나요? 아니요, 그게 말을 아니라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할 때 네네네. 탄식을 하셨으니까 아,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두 왜 개를 다 듣고 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왜 저게 탄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유, 나이값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나이값 이상을 하고 있다고 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 이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물론 저는 당연히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럴 때가 나이값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긴 하는데 그럴 때 보면 가끔 조금 이거 부모님한테 이래도 되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뭘 하지? 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큰 일은 아니고 네. 이제 가끔씩 이제 부모님이랑 다툼이 생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조금 이제 누나로서 기강을 잡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하죠. 그 말은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럼요.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이 제일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서로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오히려 부모님이랑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둘이 싸우는 경우가 많죠.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 우리한테 맞는 게.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데 같이 혼내시지는 않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연좌제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각각 개인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저런 경험은 진짜 없어요. 무조건 혼날 일을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맞아요. 혼날 일이 아닌데 혼난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공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나이값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킹받아하는 게 너무 웃기다. 왜냐면은 서로 똑같거든요? 네. 근데 누가 혼나는 그 순간만큼은 네. 내가 더 나은 사람 같아가지고 네. 서로 뭐라고 합니다. 그쵸. 이게 진짜 패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요, 우리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끔 정우님이 자기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얘기할 때가 진짜 열받는다. 이거 조금 찐텐이 조금 나왔는데 네. 이거 진짜 열받거든요. 네. 열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진짜 둘 다 똑같거든요. 음. 정말이에요. 이거 믿어주세요. 이거 네. 진짜 둘 다 똑같은데 네. 이제 가끔 이제 한쪽만 부모님과 뭔가 언쟁이 있을 때 이제 맞아요. 언쟁이 없는 쪽이 나는 안 저런다. 그게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메타 인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 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끼어들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원래 뭐라고 하죠 이게? 옆에서 말리는 신우이가 더 얄밉다고. 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우승인데요? 그래요? 정우님 기준 이거 우승. 그렇구나.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근데 그런 모습을 나이값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진짜요? 그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자체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저런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이다. 네네. 그런 사람 이런 거. 나이랑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했어가지고 했고. 그렇구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막 잘못이 없는데 같이 혼나는 경험은 딱히 없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부분이 크고 한데 그 부분은 나이값으로 만약 대입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확실한 우승 후보가 될 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나이값 못하는 모습 보일 때. 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이 값이 약간 그런 건가요? 약간 우리 나이에 맞지 않게 좀 귀여운 표현을 사용한다던가. 아니요, 약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좀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주로 성인의 입장에서 음. 대입을 해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사람이 가볍고 좀 생각 없이 다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지금 이제 누나가 말하는 거는 너무 성숙한 어. 느낌을 아 너무 성숙했나요? 원하는 것 아 같고 네네네. 뭐 저는 아직 우선은 2살이 더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덜 성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 이미 '저희 둘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제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럴 수가. 그렇게 그런 시각이. 예 전 심지어 생일도 훨씬 늦기 때문에 2 년을 훨씬 넘는 개월 수를 덜 살았는데도 이미 그 순간을 따라잡았다. 이미 제 승리가 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지금도 좀 패고 싶나요? 이거는 쪼끔 말 약간 아 이거 좀 진 것 같네요. 아 이럴 수가. 이런 시각이. 이건 좀 네. 충격이네요. 저는 항상 '어우 똑같은데 나한테 그러는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더 나아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맞긴 하네요.' 본보기를 어떻게 보여줘야죠. 방금 나이값 보태서 되게 패고 싶으셨나요? 저는 다 인정해요. 못할 수도 있지 뭐.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네.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나이값 못하는 모습 보일 때 우선 아까 아주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네 약간 때문에 살짝 찐텐이 됐는데 네. 쪼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월드컵에 있는 예시를 보니까 쪼끔 과한 예시를 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의 예예예. 경험이니까 거기에서 네네네. 집중을 해 보죠. 음. 좋습니다. 그러면 나이값 못하는 모습 보일 네네네. 때를 8 강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벌써 거의 한 40-50 분을 지금 대화를 해서 네네네. 지금부터는 빠르게. 좀 빠르게 음. 결승까지 후다다닥 하나하나씩 고르고 네. 결승에서 좀 진중하게 한번 딱 토론을 한 다음에 이 월드컵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8강 첫 번째 대진입니다. 내가 먹으려고 남겨 놓은 거 말없이 먹었을 때 대 라면 안 먹는다 해 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 라면으로 가시죠. 왜요? 아까 뭔가 라면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딱 괜찮은데 먹으려고 남겨 놓은 거 말없이 먹을 때는 좀 근데 싫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거나 제가 사 온 거는 어쨌거나 먹으라고 사온 거라서 그쵸. 사실 먹어도 뭐 쪼끔 열받긴 하는데 좀 그 정도의 타격은 없는데 음. 라면은 내가 너무 먹으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와 가지고 내 분량 이상의 것을 먹어가면 아. 기분이 조금 더 나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네네. 생각해 보면 저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살짝 내가 먹으려고 남겨 놓은 걸 말없이 먹은 거는 음. 쪼끔 뭐 실수일 수도 커뮤니케이션의 있고 문제. 그쵸. 그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라면을 안 먹는다 해 네네네. 놓고는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쵸. 이건 쪼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보가 예예. 고약하다. 그쵸. 자 라면 안 먹는다 해 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 4 강으로 음. 올라갑니다. 자 8강 두 번째 대진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 할 때 대 나이값 못하는 모습 보일 때. 아니 이거 제가 아까 우승 후보라고 말한 두 개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약간 저한테는 네. 결승인데요? 미리 보기 결승전이 됐는데 어. 어 그래도 한번 하나를 좀 빠르게 한번 골라 보시죠. 제가 게스트 우선권이라서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네. 근데 우선 말씀해 음. 주시고 저도 한번 음. 선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거다. 부모님 앞에서 예.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예. 거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정말 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도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왜냐면 굉장히 그때는 막 나의 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음. 너무 얄밉기 때문에 네. 정말 있으나마 못한 그쵸. 저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애초에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 할 때가 더 별로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서 네. 네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이게 척 할 때 만장일치로 네 4 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세 번째 대진입니다. 심부름 짬 처리할 때 대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할 저는 때입니다. 항상 짬을 처리만 해봤기 때문에 받아보신 입장에서 어 뭐 어린 마음에는 확실히 좀 별로예요. 왜냐면 심부름이라는 게 되게 귀찮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왜 어릴 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 안 좋은 일을 도맡아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센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생활하면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잠깐 맞아요. 1층 내려가서 쓰레기 던져 놓고만 오면 되는 건데 왜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잠깐 그 1분 나가는 게 그렇게 싫었는지 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없었고 나중에 제가 심부름 짬처리할 때가 왜 괜찮았냐면 엄마가 심부름 하나 할 때마다 500 원씩 쳐 줬어요.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예. 나중에는 심부름이 돈이 맞아, 됐어요. 맞아, 제 첫 맞아. 경제 활동이 심부름이었기 음.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어릴 시절을 대입해 보면 나쁘지 않았다. 근데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을 할 때는 제가 주로 그 가해자였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를 통해서 확실히 공감은 음. 된다라고 그리고 사실 그게 대놓고 제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도성이 이렇게 다분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둘 다 음.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심부름을 시켜 보기만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고자질할 때가 더 패고 싶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전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이. 그쵸. 당한 입장끼리 그럼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지금 골고루 그쵸. 나눠졌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정말요? 네.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았다 아 네네. 저도 하셨기 기분이 안 때문에 좋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할 네네네. 때를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럴 수가. 저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을까요? 아니요. 네. 자 네. 8강 마지막 대진입니다. 아 혼나고 있는데 쪼갤 때 대 때릴 때입니다. 때릴 때죠. 네. 이거는 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사실 때릴 때라는 거는 너무 인간의 본능과 네. 이제 관련이 있는 상황이라 네. 뭐 네 당연하게도 네. 그렇지 않을까 싶긴 당연히 합니다. 맞으면 저도 때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때릴 때 4 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준결승 4강 시작합니다. 자 4강 첫 번째 대진. 부모님한테 자기 잘못 빼고 고자질할 때 대 라면 안 먹는다 해 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 음. 음 이거 좀 저는 네. 라면 하겠습니다. 왜죠? 사실 고자질할 때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뭘 이르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때의 감정이 막 어느 정도 크기의 감정인지가 이제 잘 가늠이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근데 라면을 안 먹는다고 해 놓고 끓이면 다 먹는다는 감정은 지금 상상만 해도 뭔가 약간 음 기분이 약간 느껴지는 그게 있어서 맞아요. 저쪽이 좀 더 생생하지 않나. 네. 사실 저는 네. 지금도 가끔 라면을 끓일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결국 느끼해서 꼭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4 명이니까 4 봉지 먹을까?" 하면 이제 엄마가 "아니야 3 봉지만 먹어." 이렇게 해요. 3 봉지 끓여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앞접시랑 젓가락을 들고 와요. 그러면 좀 속상해요. 네 속상하다기보다 좀 실망. '아 실망.'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음. 쪼끔 더 이제 누나에다 좀 대입을 해서 라면을 안 먹는다고 막 계속 말했던 사람이 끓이면 다 먹을 때는 그 실망이 아마 짜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라면에 한 표 네. 하겠습니다. 라면으로 가시죠. 자 라면 안 먹는다 해 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 의외로 이게 많이 올라가네요. 결승전으로 갑니다. 네. 자 4강 마지막 대진.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 대 때릴 때입니다. 와. 아 근데 이거 월드컵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진짜 패고 싶은 순간이면 이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때릴 때가 아. 맞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꼭 행동이 아니라 뭔가 음. 제 생각에 그 마음속에 생기는 그 짜증과 그 네. 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만 그래서 그니까 패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순간 그쵸, 약간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때릴 때 내가 덜 맞기 위해서 패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패고 싶은 순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착한 척할 때 때릴 때는 사실 뭐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자기 방어 플러스 본능이 좀 그쵸, 들어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이 때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몸에서 막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주체를 못해서 더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머릿속으로는 '언제 끝나지?' 그치, 그치, 하다가 그치. 이제 쪼끔 이성이 돌아와서 '아 이제 그만할까?' 이렇게 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아마 지금 이 상황이 딱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이 월드컵은 제 생각엔 좀 더 감정에 쪼끔 더 예 치중한 치중을 거죠? 해서 하면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를 결승으로 올리는 게 저는 맞는 것 근데 같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중학교쯤에 한번 한창 크고 나서는 제가 좀 몸을 사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잘 안 때렸었는데
중학교 한 3 학년 뭐 고등학교 이쯤 돼서 음. 저희가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기억 안 나거든요. 네.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크게 싸웠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정우님이 저를 이렇게 밀쳤어요. 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오랜만에 이 몸싸움이 오기도 했고 하니까 이 오랜만에 그 정우님의 힘이 커진 거를 느꼈는데 제가 음. 그때 엄청 밀려났거든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때. 근데 정우님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또 밀치고 막 잡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요. 뭐야? 무서웠다면서 때리고 아니 싶대. 그러니까 너무 맞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날 때렸어? 아. 날 쳤어? 날 진짜 이렇게 때린 거야?' 막 이 생각에 그렇죠. 갑자기 진짜 확 화가 나는 그런 음.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아예 안 나시죠? 네. 저도 그냥 그때 기억이 왜 기억이 남냐면 그냥 너무 세서 음. 너무 이제 '앞으로 약간 까불면 안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 생각하니까 또 엄청 음. 화났거든요 그때 막. 네. '날 때렸어. 네. 그쵸. 날 쳤어.' 막 약간 이런 생각에 아마 많은 감정이 오고 가죠. 맞으면 예. 억울함과 화남이 예. 여러 아니 가지 이 복잡한 정도로 이 감정이. 정도로 나한테 화를 낸다고? 막 이 생각에 음. 이 분노가 진짜 상당하다. 아. 이런 게 네. 그쵸.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음. 갑자기 보내드리기가 조금 아쉽네요. 좀 강하긴 해요. 때릴 때 상황 예예예. 자체가 굉장히 센 이렇게까지 상황이긴 해서.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쵸, 그쵸. 그래도 네. 저는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가 더 열받나요? 더 열받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때릴 때라는 상황 자체가 되게 강하긴 한데 근데 이 패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는 과정 때릴 때는 이미 사실 이런 전개가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 착한 척을 해요. 그래서 '아 씨 짜증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되는데 그래서 결국 가장 뭐 때문에 그 때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냐를 생각을 했었을 때 아. 지금 이 둘로 봤을 때 뭐 처음부터 그냥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야, 야 뭐 하냐."면서 툭툭 치는 뭐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도 생각을 해 봤다면 저는 그래도 그렇게 행동이나 이런 물리적인 타격보다는 그 정신을 건드리는 게 저는 쪼끔 더 세게 우리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상황은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러니까 예. 뭔지 알겠어요. 막 그냥 이유 없이 와서 팍 치고 막 그쵸. 이런 경우잖아요, 그 이게. 학교에서 남자애들끼리 많이 보이는 예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로 가시죠.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가 별로 네. 없었네요. 맞아요. 예. 처음부터 신체적으로 터치를 하지는 않은 편이라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를 결승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형제자매 남매 패고 싶은 순간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라면 안 먹는다 해 놓고 끓이면 다 먹을 때 대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입니다. 제가 사실 생각했던 결승전이랑 좀 다르긴 해요. 저도요. 라면이 어 결승전에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맞아요. 못 했는데 라면 상상력이 갑자기 맞아요. 너무 풍부해져 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라면은 뭔가 자주 여전히도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하다 그쵸.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생생하게 그 상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맞아요.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실 더 커서 요즘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혼자서 한 봉지 먹을 때도 가끔 좀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한 봉지를 먹어도 진짜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도 혼자 먹어도 아쉬운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먹는다? 그러면 이미 아쉬워요. 근데 그거를 안 먹는다고 재차 말했던 사람이 먹는다? 그럼 아쉬운 게 아니라 짜증이 나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라면 자체가 너무 정이 없고 저는 진짜 어떤 사람이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라면 한 봉지에 한 묶음에 4 봉지 넣는다고 한 사람은 진짜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누가 생각한 그런 정 없는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라면의 양에 대해서는 많이 항상 생각을 하던 사람으로서 확실히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또 물론 아까는 짜증 난다고 했지만 네. 이렇게 또 그 이제 20대 후반으로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저도 정우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여자치고는 꽤나 식성도 좋고 그렇죠.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잘 먹는 편인데 이게 나이 앞에 장사 앞두고 물론 20대 후반이면 다들 아직 젊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몸의 변화 중 하나가 소화가 잘 안 돼요. 많이 한 말이죠. 맞아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요즘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아직 라면을 먹는 거에 대한 다툼이 이제 정우님보단 많은데 가끔 드신다고 하시면 좀 서운할 땐 있는데 막상 드시고 나시면 '내가 쪼끔 먹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길 때가 있어요. 그쵸. 예. '아 내가 드셔 주셔서 쪼끔 그나마 덜 먹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른쪽.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할 때가 예. 오히려 감사하다. 가끔 네. 오히려 예. 물론 저희 집은 사실 라면을 식사로 먹기보다는 후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후식으로 한 번씩 먹죠. 네. 예. 후식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쪼끔 들지 네. 않나. 저는 살면서 모든 가족이 다 저희처럼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잘 먹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 지도 사실 몇 년 안 돼 가지고 그냥 좀 치킨 한 놀랐어요. 마리를 내 가족에서 먹고 남긴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맨날 엄마한테 "왜 우리 집은 치킨을 2마리를 안 시켜 줘?"라고 했는데 참 슬프네요. 지금 생각해도. 좀 시켜 주지. 좋습니다. 뭐 저도 그래서 이어서 말하려고 하긴 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척 할 때가 사실 그 정도가 다르긴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사실 라면은 음.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고 한 모금씩 더 먹으면 돼요. 음.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척 할 때는 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미 저질러진 일 이미 내가 봤으면 이미 짜증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본성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사실 엄마 아빠라고 '과연 착한 척을 한다고 해서 속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그 시도 자체가 열받는 거예요. 그쵸. 예. 시도가 열받는 예. 거예요. 그냥 다 아는데. 그 노력 자체가 화가 나는 거고 똑같은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뭘 다 처음 본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결승전이 어쩌다 보니까 좀 간단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똑같이 누나랑 똑같이 부모님 앞에서 착한 척 할 때를 우수형으로 시키고 싶습니다. 맞나요? 네. 자. 맞죠? 좋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 남매 월드컵 패고 싶은 순간 월드컵 결승전 우승은 부모님 앞에서만 착한 척 할 때입니다. 자. 와우. 좋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지금부터 다른 분들은 혹시 뭘 1등으로 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저희가 한 번도 못 저희가 본 게 안 나왔던 게 있네요. 상위권에 있는데 1등이 내 물건 쓰고 망가뜨렸을 때가 진짜 열받죠. 근데 우승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2등은 사춘기라고 막 나갈 때고 저희가 우승으로 했던 부모님 옆에서 착한 척 할 때는 15등에 있네요. 64개 중에서 15등에 있어요. 생각보다 낮아요. 생각보다. 우승 확률도 좀 다 고루고루하지만 3.45%밖에 안 되고 다른 분들은 1등을 내 물건 쓰고 망가뜨렸을 때에다가 많이 하셨네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의 월드컵 우승은 부모님 앞에서 착한 척 할 때였고요. 뭐 당연히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남매나 형제로서의 이렇게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저희만의 우승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누나도 이제 처음으로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혹시 간단하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동생이 처음에 이제 "같이 해 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 그래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승낙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좀 떨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뭔가 좀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쩌다 보니까 뭔가 남매 폭로전이 된 것 같아서 그쵸. 저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동생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오래 하고 하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예. 저는 누나랑 하기 잘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딱 예상한 대로 재밌는 이야기가 오고 가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다시 모두 저희 도란도란 4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저희 팟캐스트 들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피식하면서 웃으셨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요. 도란도란은 언제나 열려있는 이야기 공간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이나 메시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